레디메이드 인생 최만식. 뭐 어디 빈자리가 있어야지. K 사장은 안락의자의 푹신 파묻힌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며 하품을 하듯이 시원찮게 대답을 한다. 두 팔을 쭉 내뻗고 기지개라도 한번 쓰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눈치다. 이 K 사장과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공손히 마주 앉아 얼굴에는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앙무합니다 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는 구변 없는 구변을 다하여 직업 동량의 구걸 문구를 기다랗게 늘어놓던 피. 피는 그러나 취직운동의 백전백패의 노졸인지라 K씨의 힘 아니 드는 한마디의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한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더 졸라도 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헛일 삼아 한마디 더 해보는 것이다. 글쎄 올시다.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무리하게 조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담에 결혼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하고 피는 지금까지 외면하였던 얼굴을 돌리어 K 사장을 조심성 있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K 사장은 위선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들고는 여전히 하품 섞인 대답을 한다. 결혼이 그렇게 나나 어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결혼이 난다 하더라도 유력한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어서. 피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영영 틀어진 것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어서는 것밖에는 별 수가 없다. 별 수가 없이 되었으니 네 그렇습니까? 하고 선선히 일어나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은근히 모시고 있던 태도에 비하여 그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표변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이나 하는 체하고 잠시 더 앉아있는 것이다. 거참 큰일 났어. K 사장은 피가 낙심해야 하는 것을 보고 비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 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 피는 속으로 콧등을 흥 하고 끼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 K 사장은 피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하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가 늘 흉중에 묻어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 들려주는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의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피는 말 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 인구의 8알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고? 저는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가령 저 K 사장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굳이 가러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식 계급의 구직군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 고 해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행세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군 격퇴의 수단으로 자룡이 헌창 쓰듯 썼을 뿐이지
그리하여 그 동안까지는 대개는 그 막연한 설교를 들을성만성하고 물러가는 것이 그들의 행투였었는데 오늘 이 피에게만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불가불 구체적 설명을 해 주어야 하게 말머리가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듬더듬 생각해 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어 섬기는 것이다. 가령 저 문맹퇴치 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할은 업문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 개선 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뭘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거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피는 K 사장의 억단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 퇴치니 생활 개선이니 합내하고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리살을 앓는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 원인이 기억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까? 되면 되지. 안 될 건 뭐야? 그건 인도주의란 그것이 한계 공상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피구는 땡땡주의자인가? 뒤에다가 찌부러진 찌스럭입니다. 철저한 땡땡주의자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취직운동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과격한 사상으로 기울어서야 쓰나 정 농촌으로 돌아가기가 싫거든. 서울에서라도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조국에 신문이 모자라니 신문을 하나 경영하든지 또 조그맣게 하자면 잡지 같은 것도 좋고 또 영리사업도 좋고 그러면 취직운동 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은가? 좋은 줄이야 합니다만 누가 돈을 내놓습니까? 그거야 성의 있게 하면 자연 돈도 생기는 거지. 피는 엉터리 없는 수작을 더하기가 싫어 웬만큼 말을 끊고 일어섰다. 속에 있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활활 해준 것이 시원은 하나 또 취직이 글렀구나 생각하니 입안에서 쓴 침이 고여 나온다. 복도에서 편집국장 C를 만났다. P는 C와 각별한 사이라 가까운 터이다. 사장 만나러 왔어? C는 묻는 것이다. 아니. P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지금 K 사장을 만나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쩐지 창피하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전부터 C더러 K 사장에게 자기의 취직운동을 부탁해왔던 터인데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기가 혐의적기도 하여 시치미를 뚝 뗀 것이다. 아주 단념하오. C 자기에게 부탁한 취직운동을 단념하란 말이다. 그러면 벌써 C가 K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결과 일이 틀어진 것을 P는 모르고 와서 헛노릇을 한바탕 한 것이다. P는 먼저 C를 만나보지 아니하고 K 사장을 만난 것을 후회했다. C는 잠깐 멈췄던 말을 계속한다. 어제 아침에 사장들어 P군의 사정이 퍽 난처하니 어떻게 생각해 봐주면 좋겠다고 여러 말을 했다가 코 떼었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닌데 남의 사정이 난처한 것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그럽디다. 하기야 그게 옳은 말이지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 말이 P의 머리에는 침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정신이 들게 울리었다. 망할 자식들. P는 혼잣말로 이렇게 투덜거리며 C와 작별도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비는 광화문 내거리의 기념비각 옆에서 발길을 멈추고 망설였다.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다. 봄 하늘이 맑게 개었다. 햇살이 살이 올라 포근히 온몸을 싸고 돈다. 덕석 같은 겨울 외투를 벗어버리고 말쑥말쑥하게 새로 지은 경쾌한 춘추복의 젊은이들이 봄볕처럼 명랑하게 오고 가고 있다. 멋장이로 차린 여자들의 목도리가 나비같이 보드랍게 나부 낀다. 그 오동보동한 비단 다리를 바라다 보노라니 비는 전에 먹던 치킨 카츠가 생각이 났다. 창을 활활 열어젖힌 전차 속의 봄 사람들을 보니 피도 전차를 잡아타고 교회나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크림 맛을 못 본 지 몇 달이 된 낡은 구두, 구기적거린 양복 바지, 양편 포켓이 온유월 쉐브랄같이 축 처진 양복 저고리, 때국 묻은 와이셔츠와 베베 꼬인 넥타이, 엿장수가 이전어치 주마던 낡은 모자, 이렇게 아래로부터 훑어 올려보며 생각하니 교회의 산보는커녕 얼핏 돌아가서 차라리 이불을 뒤쓰고 드러눕고만 싶었다. 마침 기념비각 앞에 자동차 하나가 머물더니 서양 사람 내외가 내린다. 그들은 사내가 설명하고 여자가 듣고 하면서 기념비각을 앞뒤로 구경한다. 여자는 사진까지 찍는다. 대원군이 만일 이 꼴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피는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대원군은 한말의 돈키호테였다. 그는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바가지는 여지없이 부스러졌다. 역사는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나마 너무 오래 뒤떨어뜨려 놓지 아니하였다. 갑신정변의 싹이 트기 시작하여 가지고 한일 합방의 급격한 역사적 변천을 거치어 자유민주주의의 사조는 김인현에 비로소 확실한 걸음을 내어 디디었다. 자유주의의 새로운 깃발을 내어 걸은 시민의 기세는 등등하였다. 양반? 흥! 누구는 발이 하나길래 너희만 양발, 양반이라드냐? 법률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신흥 부르조아지는 민주주의 간판을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의 등을 어루만지며 경제적으로 유력한 봉건 귀족과 악수를 하는 동시에 지식계급을 대량으로 주문하였다. 유자 천금이 불어 교자 일권서라는 봉건시대의 진리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아 일단의 더 발전된 얼굴로 민중을 열광시켰다. 배워라, 글을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정열의 외침이 방방곡곡에서 솟으라쳐 일어났다. 신문과 잡지가 붓이 닳도록 향악열을 고취하고 피가 끓는 지사들이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새치의 혀를 놀리어 권악을 부르짖었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쌍놈도 배우면 양반이 된다. 가르쳐라.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그나마도 못하면 고학이라도 해야 한다. 공자왈, 맹자왈은 이미 시대가 늦었다. 상투를 깎고 신학문을 배워라. 제등 총독이 문화정치의 간판을 내어걸고 골고루 학교를 증설하였다. 보통학교의 교장이 간발을 하고 촌으로 돌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하였다. 생도에게는 월사금을 받기는커녕 교과서와 학용품을 대어주었다. 민간의 유지는 돈을 걷어 학교를 세웠다. 밀립대학도 생기려다가 말았다. 청년회에서 야학을 실시하였다. 갑독회가 생겨 갑독 만주 외치는 소리가 서울의 신풍경을 이루었고 일반은 고학생을 존경하였다. 여학생이라는 새 수거가 생기고 신여성이라는 새 여인이 생기어났다. 이와 같이 조선의 관민이 일치되어 민중의 지식 정도를 높이는 데 진력을 하였다.
즉 그들 관민이 일치하여 계획한 조선의 문화 정도는 급속도로 높아갔다. 그리하여 민중의 지식 보급에 힘쓴 보람은 나타났다. 면서기를 공급하고 순사를 공급하고 간이 농업학교 출신의 농사개량 기술을 공급하였다. 은행원이 생기고 회사원이 생겼다. 학교 교원이 생기고 교회의 목사가 생겼다. 신문 기자가 생기고 잡지 기자가 생겼다. 민중의 지식 정도가 높았으니 신문 잡지 독자가 부쩍 늘고 의사와 변호사의 벌이가 윤택하여졌다. 소설가가 원고료를 얻어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먹고 음악가가 광대의 천호에서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하여졌다. 연애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그들에게는 조선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 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배 주고 속 얻어먹은 셈이다. 인테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 증서 한 장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테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테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테리다. 부르조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꾀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우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테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테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 나오는 것이 99%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테리요. 무기력한 문화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소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 메이드 인생이다. 제1. 피는 혼자 두덜거리며 지금까지 섰던 기념비각 옆을 떠났다. 피는 자기 자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고 모두 짜증이 나고 원수스러웠다. 광화문 큰 거리를 총독부 쪽으로 어실어실 걸어 가노라니 그의 그림자가 짤막하게 앞에 누워간다. 피는 그 자기의 그림자를 콱 밟고 싶었다. 그러나 발을 내어 디디면 그림자도 그만큼 앞으로 더 나가곤 한다. 이 그림자와 자기 자신에서 그리고 그림자를 밟으려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달아나는 그림자에서 피는 자기의 이중인격의 모순상을 발견하였다. 동십자각 옆에까지 온 피는 그 건너편 담배가게 앞으로 갔다. 담배 한 갑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가게 주인이 네, 막고입니까? 묻는다. 피는 담배가게 주인을 한번 거들떠보고 다시 자기의 행색을 내려 훑어보다가 심술이 번쩍 났다. 그래서 잔돈으로 꺼내려던 것을 일부러 1원짜리로 꺼내 드는데 담배가게 주인은 벌써 막고 한갑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혜태 주어요. 피는 돈을 들이밀면서 볼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네 하고는 막고를 혜태로 바꿔주고 85전을 거슬러다 준다. 피는 저편이 무렴해지지 아니하는 것을 더욱 얄미웠다. 그는 혜태 한 개를 꺼내어 붙여 물고 다시 전찻길을 건너 개천가로 해서 올라갔다. 이제는 포켓 속에 남은 것이 꼭 삼원하고 동전 몇 푼이다. 엊그제 겨울 외투를 사원에 잡혀서 생긴 것이다. 방세와 전기불 값이 2달치나 밀리었다. 사모는 방세 한 달치를 주고 일원에서 전등싹 한 달치를 주고도 싶었으나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로 설렁탕이나 호떡을 사 먹어도 하루밖에는 못 지낸다. 그래 그대로 넣어두고 한 이틀 지내는 동안에
일원이 거진 달아났던 판인데 공연한 객기를 부리느라고 당치도 아니한 혜태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1원 돈은 완전히 달아나고 3원만 남은 것이다. 피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3원을 곱쟁이 쳐 보았다. 6원, 20원, 24원, 48원, 96원, 192원, 8원, 모자라는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800원은 떼어버리고 24000원, 48000원, 96,000원, 192,000원, 384,000원, 768,000원, 1,536,000원, 3원을 8번만 곱집으면 1,533만 원이 된다. 1,533만 원. 그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함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3원의 17 곱쟁이가 150만 원이니 퍽 쉬운 일이다. 그놈만 있으면 100만 원을 들여서 50전짜리 60페이지 신문을 하나 했으면 위선 K사장의 엉엉 우는 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15만 원만 있어도 1만 5천 원 아니 1,500만 원만 있어도 아니 150원만 있어도 50원만 있어도 우선 방세와 전등삭스를 주고 한 달은 살아가겠다. 피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한 달만 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몇백 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만 원은. 피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상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최근 이러한 공상을 하면서부터 취직을 시들하게 여겼다. 취직이 됐댔자 4, 50원이나 5, 60원의 월급이다. 그것을 가지고 빠듯빠듯 살아간들 무슨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을 턱도 없는 것이다. 가령 근시리에서 월쾌 저금 같은 것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여편네도 생기고 사장이나 중역들의 눈에 들어 지위도 부장쯤으로는 올라가고 그리하여 생활의 근거도 안정이 되고 하면 지금 같은 곤란은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피에게는 아직도 젊은 때의 야심이 있어 그러한 고식된 안정이나 명색 없는 생활은 도리어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좀 더 남의 눈에 띄며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물론 그는 지금이라도 누가 한 달에 30원만 줄 테니 와서 일을 해달라면 마치 줄인 개가 고기를 보고 덤비듯이 덮어놓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와 딴판으로 배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가 삼청동으로 올라가느라고 건춘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에 저편에서 말쑥하게 봄치장을 한 여자 하나가 마주 내려왔다. 역시 삼청동 근처에 사는 여자인지 피와는 가끔 마주치는 여자다. 피는 그 여자와 만날 때마다 일부러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체는 하면서도 실상은 고비삿삿 관찰을 하였고 그리고 속으로는 연애라도 좀 했으면 하는 터이였다. 무엇보다도 둥그스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모두 모지지 아니하고 얼굴의 윤곽이 동굴듯이 모가 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마음자리도 그렇게 동굴려니 하는 것이 피의 마음을 끈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주 만나는 이 흡수룩한 양복장이 피를 먼 빛으로도 알아보았는지 처녀다운 조심스러운 몸매로 길을 가로비켜 가까이 왔다. 피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앞만 쳐다보면서도 속으로는 저 여자가 지금 내 옆으로 다가와서 조그만 소리로 정답게 구애를 한다면 사뭇 들이안긴다면 어쩔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죽이 웃는데 여자는 벌써 지나쳐 버렸다. 흥, 어쩌긴 뭘 어째? 이년아, 일 없다는데 왜 이래? 하고 발길로 칵 차 내 던지지. 하고 피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삼청동 꼭대기에 있는 집,
집이 아니라 사골세로 들은 행랑방에 돌아왔다. 객지에 혼자 있으니 웬만하면 하숙에 있을 것이로되 밥값이 밀리고 그것에 졸릴 것이 무서워 피는 방을 얻어가지고 있던 것이다. 먹는 것이야 수중에 돈이 있는 때에 따라 호떡도 설렁탕도 백화점의 런치도 그렇지 않고 몇 끼씩 굶기도 하여 대중이 없었다. 볕 구경을 잘못해서 겨울에도 곰팡이 슬고 이불을 며칠씩 그대로 펴두는 방바닥에서는 먼지가 풀씬풀씬 올랐다. 하도 어설퍼 앉으려고도 아니하고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있노라니까 안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며 주인 노파가 나와서 캑 하고 기침을 한다. 피는 또 방세 졸릴 일이 아득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방세보다도 우선 편지 한 장을 들이밀어 준다. 고향의 형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를 뜯어 읽고 난 피는 말가웃이나 되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편지의 요건은 피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피에게는 연전에 걸린 아내와의